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허드슨 야드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허드슨 야드와 근처에 이제 하이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이 뭐냐면 도시 재생 사업에 굉장히 좋은 표본으로 불리우고 있는 곳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든지 서울 707 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쪽을 보고 롤모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이유들이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설명을 할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여기 하이라인과 이런 허드슨 야드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뒤로 보이는 게 되게 유명한 이제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베슬이라는 구조인데요, 항상 여기에서 자살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서 폐쇄가 됐었는데 올해 초부터 다시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저 앞에 경찰이 있어서 뭐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장치들이 좀 보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무서워서 안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스를 중심으로 여기를 보시면 고급 이제 상가 그리고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2000년 초 정도부터 개발이 조금 시작된 게 있는데, 여기가 물류 창고 그리고 이제 옆에 기찻길이 있었을 때 그런 제반 부지 정도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하튼이 도시화도 더 밀집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허드슨 야드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 개발을 통해서 이곳은 부동산 상승이 엄청나게 뛰었고,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근처에 보면 이런 고급 상가도 있고 이렇게 되게 높은 이런 건물들에 레지던스와 사무실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여기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팔렸다라는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도 이런 허드슨 야드가 생기면서 이 근처에 여러 고급 아파트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적은 거는 한 200만 달러에서 이제 좀 많게는 한 1000만 달러까지 이런 분포로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허드슨 야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게 이제 원베드 기준으로 5천에서 6천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맨하튼에서 이런 금싸라기 땅, 특히 앞에 있는 허드슨 강이 보이는 이런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 버려져 있는 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 맡겨서 개발을 한 건데요, 이게 2000년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0년경에 거의 대부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거 개발 비용이요, 한 250억 달러 정도 이상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250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멋지게 걸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창출 효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관광객 유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버려진 땅을 효과적으로 좀 잘 개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사실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이런 이익을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민간에다가 하면 하나 이게 다 관광 상품이 되면 조금 더 경제적인 이런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하이라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과거에 이런 고가 철도가 지나가던 길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있었던 고가 철도인데요, 이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쓰이지 않으면서 방치가 됐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공원화로 이렇게 멋있게 꾸며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가면 첼시라는 곳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찾는 관광객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관광객들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허드슨 야드의 이런 과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기차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980년대 이렇게 공원화를 어느 정도 했고, 2000년대 말, 그러니까 2009년 이럴 때 이런 컨셉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최종적인 형태로 공원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쭉 가시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게 총 개발비가 1억 한
3천만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를 들어서 이렇게 공원하러 황폐해져 있던 곳을 다 바꾼 다음에 그 바꾼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허드슨 야드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버려졌던 땅이 활기를 되찾고 엄청난 경제적 창출 효과를 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707 도로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거는 이제 서울 고가역 이런 한정적인 걸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부가가치로 연결되기가 되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라든지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뭐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의 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놓은 다음에 민간의 그런 가치를 넘겨주면서 대규모 경제적 창출을 일으킨 건데요. 이런 하이라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버려진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해서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좀 부럽기는 하죠. 이런 맨해튼이라는 중요한 이런 관광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산들을 잘 이용을 해서 이런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창출을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적 거점, 그리고 더욱더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좀 제대로 되고 장기적으로 쭉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 그리고 이제 민관 합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이라인을 이렇게 만들면서 만들고 그 옆에 지금 이런 건물들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이 하이라인이 들어오면서 이 근처에 생긴 경제적 부가 창출만 50억 달러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의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마중물이 됐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가 되겠죠. 보시면 아직 그 뉴욕이 관광하기에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까지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하고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하이라인과 허드슨 야드, 이런 멋진 도시 재생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좀 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